ニモノ語り。네, 한 가지 애니메이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애니모노가타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람이 분다 작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여담인데 자막 좀 바꾸고 가죠. 네, 그것보다도 지금 사진을 좀 구해야 되는데 사진 그걸로 해달라고요. 여자 주인공. 뭐요? 여자 주인공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생각했는데. 역시 유부녀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름이 나오코였나 그런데 그거 해줘요. 이름이 뭐요? 나오코인가 그랬는데. 기다려봐요. 나오코였나? 아 몰라요. 플레임을 가지고 오시든가. 플레임 몰라 나도. 아 그럼 나보고 들어달래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플레임은 나도 모르고 저기 그 있어요 그 여자 주인공 알잖아 알잖아요.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초기 설정하다가 까먹은 게 하나 있었네. 이게 뭐예요? 기다려보세요. 아유 딴 것도 많은데 하필 또 이걸도 보여줘요. 아유 왜 이 장면 왜 별로예요? 이 떡밥 벌써 뿌리는 거 아니야. 여주가 죽는다. 네? 일로 오시고 일하셔야지. 어디서 꿀들 빠시려고. 다크니스 오랜만에 나왔네. 다크니스. 여러분 다크니스가 성우가 누구예요? 카야노아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크니스. 네 어찌됐든 잠깐만요. 바람이 분답니다. 네. 2013년도 개봉을 했고요. 네. 이건 뭐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만든 작품이었죠. 네. 그리고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작이었는데 아까도 네, 뭐 저희가 은퇴작. 잠깐 말을 했었는데 말을 번복해요. 번복했어요. 네. 이상 벌레 나오는 애니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여담인데 이게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에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이 제목이 바람이 분다잖아요. 네네. 이게 그 프랑스 시인의 폴 발레리의 시구래요. 바람이 분다 살아보도록 하자라는 말 자체가 그 폴 발레리 시구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잘 생각해봐요. 이게 되게 모순 아니에요? 그 프랑스 시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이 나오는 국가 보면은 일본인이 나오죠. 일본인 나오죠. 근데 그 일본인이 이탈리아 설계자를 존경해요. 존경을 합니다. 이탈리아. 맞아요. 그러면서 독일에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독일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프랑스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 세 나라일 거거든요. 그런 주제에 이 제목은 프랑스 시에서 따왔단 말이죠. 바람이 분다라는 시는 굉장히 어떤 모순적이지 않나.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이 제작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스튜디오 지브리.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나중에 따로 특집을 한번 빼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 쿨 슬슬 돌 때 됐거든요. 슬슬 네. 그 벌레 애니 나올 거거든요. 그때 그때쯤에 맞춰가지고 특집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스튜디오 지브리는 뭐 대표작이 천공의 성 라퓨타, 롤이 이거 표절했거든요. 바루스.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이게 이제 원령 공주죠. 그리고 네.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고양이의 보은, 하늘에 움직이는 성과 같은 다수의 작품을 만든 제작사였고요. 하늘에 움직이는 성은 어디서 나오는 작품이에요?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 왜 그래요? 아니 하늘에서도 움직이잖아요. 천공에서 라프타랑 섞은 거야? 어쨌든 이 여담인데 지브리란 말 자체는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말이래요. 네.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이 지브리는 8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흔히들 생각하는 게 지브리 하면 나우시카가 첫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우시카는 84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때는 톱크래프트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근데 그 나우시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인 거지. 톱크래프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예. 근데 이제 해산하려고 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쿠마 서점에서 투자를 해줘요. 더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랑 타카하타 이사오. 타카하타 이사오는 뭐 감독이자 프로듀스죠. 이 둘이 85년도 바로 다음 해에 지브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작품은 지브리 이름 달고 첫 작품 나온 건 라퓨타예요. 라프타. 예, 라프타가 지브리 이름으로 처음 나온 거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이름 감독 이름 걸고 나온 첫 장편 애니메이션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맞는데 예. 그 지브리의 첫 작품은 라퓨타다. 네. 조금 다르죠. 어쨌든 그렇고 뭐 지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작화를 수작업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처리하잖아요. 예. 그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그렇죠. 부르잖아요. 셀 예. 애니메이션으로 하죠. 예. 네. 손으로 다 그려갖고 이제. 뭐 셀 애니메이션이 뭔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 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밑에 이렇게 깔면은 그 위에 점점 하나 이렇게 까는 구조예요. 레이어라는 게 층이라는 뜻이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그걸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뭐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당초에 포토샵이 그런 쪽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예. 근데 어찌됐든 이런 수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상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브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많이 채용을 했다. 라는 것도 뭐 하나의 저거였죠. 특징이죠. 몇몇 회사가 있어요. 이 스튜디오 지브리도 있고 또 우리 어디가 있어요? 우리 또 큐엔이 있잖아요. 가데니가 또 정직원 채용하잖아. 에이. 가데니가 또 정직원 채용이에요? 그럼요. 괜히 가데니가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군요. 그랬었고요. 근데 현재는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후계자를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제작이 중단되었었는데 최근에 미야자키가 다시 또 제작 중이죠. 예. 번복을 하고 나왔어요, 은퇴를. 은퇴를 번복을 해서 지금. 좀이 쑤시는 거죠. 집에 있으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평생을 애니메이션에 그 몸바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딱 내려놓겠어요. 네. 아까워서라도 못하지.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손이 멈추는 순간 지브리도 멈추는 거거든요. 거의 그냥 일심동체죠, 회사하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고 근데 사실 후계자를 못 구했다 그랬는데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원래 많이 했어요. 예. 다 했었는데 처음에 네. 이제 콘도 요시우미 이 사람이 이제 그 귀를 기울이면 감독이거든요. 예. 생각해 보면 이 이름 이탈리아에서 따왔잖아요. 예. 이탈리아랑 참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지브리가 그 붉은 돼지도 붉은 돼지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잖아요. 무대죠. 네, 무대가 이탈리아. 이 귀를 기울이면도 남자 주인공이 결국 이탈리아로 가거든. 맞아요. 예. 이탈리아는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 콘도 요시우미를 키우고 있었는데 귀를 기울이면이 괜찮은 작품이거든요. 네, 재밌어요. 잘 만든 작품. 재밌고 판타지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좀 네. 여러모로 색다른 그런 또 매력을 지브리에 가져다주다 싶었는데 병사하십니다. 네. 돌아가셔요. 그러다가 다음으로 이제 꼽았던 사람이 미야자키 고로. 고로 아들. 이름은 뭐 굉장히 뭐 그 사기일 것 같잖아요. 킹오파에서 고로 진짜 사기거든요. 근데 애니는 개똥이었거든. 이 고로가 이제 게드전기 감독으로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일화 있죠. 보다가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내 아들이지만 답이 없다. 노답이다. 노답이다. 이런 말 하셨던 또 한숨 푹 쉬면서. 담배 한 모금 쭉 빠시면서 그런 말 하셨었거든요. 노래는 좋은데 게드전기. 참고로 그게 다예요. 에리모 카페 BGM 중에 게드전기 노래가 있어요. 네, 있어요. 노래 좋아요. 제가 넣었거든요. 하나의 마타랑 다를 게 없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네. 여담인데 이 당시에 또 거론됐던 게 호소나 마무루가 있었는데
근데 이 고로 육성되다가 이 팽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달서해가지고 막 그 흥행 가도를 좀 달렸었죠. 호소다마모루가. 네. 호소다마모루도 이 지브리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브리 뭐 제작사는 대충 뭐 이랬었고요. 이 바람이 분다가 원작이 있더라고요. 소설 아니에요? 소설? 만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연재하던 만화 원작이 있어요. 아, 소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달라. 내용이 좀 아. 다른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뭐 잡지 같은데 만화 연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렇게 극장판화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비행기 또 환장하잖아요. 비행기 환장합니다. 예. 애당초에 항상 보면 모든 작품에 하늘을 나는 캐릭터가 꼭 있어요. 라퓨타도 날아다니죠. 날려다니죠. 센가치히로도 용 날아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붉은 돼지는 뭐 아예 돼지가 비행기 타고 비행기예요? 돌아다니고요. 돼지가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우시카도 비행기가 나와요. 나우시카가 타고 다니는 거 자체가 뭐 비행기잖아. 비행기라는 거 하울도 타고 다니.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은 대부분 나는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말했다시피 콘도였는데 죽어요. 네. 요절합니다. 요절하셨어요, 요절. 예. 요조라? 아닙니다. 아이씨. 근데 그게 아마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 미야자키 가업 자체가 군용기를 만들던 회사였대요. 아, 네. 어릴 때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런 게 좀 있겠죠. 아무튼 비행기 엄청 좋아해요. 진짜. 네. 어쨌든 뭐 그렇고 이 작품의 뭐 장르는 드라마랑 약간의 판타지죠. 예, 안 들어갔다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꿈 이런 거 판타지거든요. 네, 꿈 이런 게 좀 네.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이 작품의 이제 스토리는 제로센의 제작자인 호리코시 지로의 생애를 그린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실제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 제로. 네, 실제로 호리코시 지로라는 사람이 제로센을 만들었어요. 네, 물론 개발자. 허구가 많이 들어갔죠. 이 네. 작품에 허구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뭐 큰 틀은 이 실제 인물에서 모델을 따왔던 그 케이스였고요. 네, 네. 아까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호리코시 지로 성우가 안노 히데아키입니다. 안노 히데아키. 그 안노 히데아키 맞아요. 그 에반게리온 만든. 에반게리온 감독. 예, 그 미사토 쇼타 그 뭐야 요새 아마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그 미사토도 있고요. 그 안노 히데아키 맞습니다. 왜 아동 청소년 그거 아니에요? 성범죄자는 아니에요. 아니, 왜 에반게리온에서 카츠라기 미사토 제일 좋아하는데 왜 또 카츠라기 미사토를 까요? 저도 두 번째로 좋아해요. 근데 왜 까요? 근데 범죄자잖아요. 그렇지 좋아한다고 않아요.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걔 미사토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미사토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신지한테? 신지한테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봐봐요. 아, 왜 그런 걸 잘도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인연도 정숙한 애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방송 전에 네. 안노 히데아키는 감독이에요. 네. 성우 경력이 뭐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있어요. 시로바코에서 잠깐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안노가 직접 했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 안노 히데아키가 근데 이 작품에 뭐 그냥 단역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뭐 연기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직접적으로 이 호리코시 지로랑 연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캐스팅했다라는 이유가 저는 그 어떤 연기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홍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노렸다. 네임드가 나온다. 이런 걸로 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안노 히데아키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은퇴작이라고 하니까 안노 히데아키가 좀 참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 나름대로는. 네. 근데 이 사람은 애니메이션 감독이잖아요. 그럼 연필 옆에서 깎아주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런 거는 못 하겠어요, 점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비스무리한 걸 하든지 했고 원래 하려고 한 거는 네네네. 원래는 무슨 뭐 이런 작화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스크린
샷이라 그래나? 그냥 뭐 어느 한 장면을 그렇게 그려주는 뭐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면 거신병 그려주든가. 그러면서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더니 미야자키 하야오가 대뜸 그랬대요. 그럼 네가 남자 주인공 성우를 알아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이거 뭔 소리야 이랬는데 진짜 돼버린 거지 이제. 이거 홍보가 목적이라는 거지.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일단 작품 분위기는 OST를 클래식을 썼어요. 네, 잔잔해요. 네. 잔잔한 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막 직접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막 액션 씬이 뭐 난무하는 뭐 그런 류의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담담한 어떤 뭐 드라마 형태 약간 뭐 그런 작품. 담백해요, 담백. 네. 담백하시겠죠. 칠리파답게 역시. 네. 이게 담백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아마 거의 확신하는데 네. 지브리 역사상 가장 많은 키스씬이 나올 겁니다. 이 작품.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네. 화면을 넘기긴 하는데요. 네. 이 작품에 배드씬이 나와요. 배드씬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볼 때 지브리 작품 중에서 선정적인 작품이에요. 가장 선정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가슴이 부각이 된 케이스가 많아요. 원래 그 지브리의 역캐들은 네. 저 뭐지? 이게 그 뭐랄까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 단역들도. 네. 근데 막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얘가 그 이탈리아 설계가 있잖아요. 네. 걔가 마지막에 은퇴한다고 은퇴 비행을 한다고 이렇게 막 꿈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자들 많이 나올 때. 여자들이 다 노출이 꽤 심해요. 물론 이탈리아 여자들은 뭐 서양 쪽은 원래 좀 그렇게 입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약간 지브리 치고 굉장히 좀 선정적이었어요. 거기 가슴골이 조금 이제 많이 나와요. 뭐 그래서 늙어서 노망났나 약간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가 뭐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고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저요? 이제부터 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 네. 이제 까야 된다고? 여자 주인공이 이뻐요. 유부녀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맞아요. 저기 키스씬 진짜 많이 나와요. 키스씬 많이 나오고요. 예. 근데 뭐 막 프렌치 키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많이 나와요. 예. 역대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일 많이 나오고. 아니 대부분 키스를 안 하지 않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마지막에 아주 찔끔 나와요. 맞죠. 예, 하울에서 잠깐 하죠. 예. 그게 다예요. 내가 본 거는. 맞아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뭐 기껏해야 퐁 이 정도인데. 애당초에 네. 이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잘 보면은 하울은 이어지잖아요. 네, 이어지죠. 생가치로 헤어지죠. 헤어지죠. 원령공주 헤어지죠. 원룡주 헤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마루비 네어리티도 헤어져요. 네, 다 헤어집니다. 다 헤어지거든. 네. 나 입으로 고기 넣어주는 거. 나 진짜 그걸 기억하고 있네.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거 키스씬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뭐 그렇고요. 그럼 배드씬 하면서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은 안 나와. 화면은 안 돌리는데, 예, 근데 배드씬을 연상하면 여기서 요런 장면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브리는 여태까지 약간 가족용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성인용 애니메이션은 뭐 약간 원령공주가 좀 약간 선정적이보다는 잔인하죠, 약간. 좀 고어틱하죠. 네, 약간 고어틱한 면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 작품도 선정적인 건 없었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막 선정적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동안 나왔던 작품에 비하면 이게 수위가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뭐 막 그 상업적으로 찌들기 그런 류의 선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존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여줬던 이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들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보면. 그러니까 성적 묘사가 좀 없었거든요. 네. 이번엔 있어요. 네,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담백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 속마음 절하라. 그냥 작품 분위기가 그냥 담백해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뭐 비판점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야죠. 아무래도. 일단은 검증이 앞서서 네.
일단 퀄리티도 낮아요. 전 작품 자체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작화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지브리 수준에 못 미칩니다. 뭐 움직임도 굉장히 좀 적고요. 네. 이게 스펙타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비행기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네. 좀 움직임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동적인 게 아니고 정적이에요 보면. 네. 그리고 사람들 오디오가 많이 빈다는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네. 전부 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는 거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잡담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오디오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오디오가 적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처음에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네.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거나 하면은 대사를 막 치잖아요, 막. 네. 영화 보면은. 이거 한 5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길게 얘기하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안노 히데아키가 이제 첫 대사를 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사가 확실히 적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것 때문인가 봐. 뭐 어떤 레드 거요? 터틀. 거기서 아예 대사가 한마디도 없거든요. 대사 없다면서요. 그게. 거기에 맞들렸나 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레드 터틀보다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네. 그러니까 그게 전초였던 거지. 레드 터틀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레드 터틀에 이런 걸 녹이려고 여기서 한번 해본 거야 이제. 그렇죠. 이제 빅피처인 거죠. 아, 네. 뭐 야 이걸. 심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고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해봐야겠죠. 네, 과연 이 작품이 우익 작품인가?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이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로센 제작자예요. 제로센 제작사. 네, 네. 제작자. 그리고 주인공 이제 그 제작자가 가장 존경하는 게 이탈리아 설계자고. 네, 그 주인공이 유일하게 여행하는 외국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이에요, 독일. 그것도 네. 한창 전쟁 중일 때 독일이거든요. 네, 모두 전범국이에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추축국이라고도 하죠. 네, 주축국입니다. 일단 소재 자체가 조금 미스죠. 네, 이제 그럼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재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네. 그치.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과 전쟁이 구분돼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특이한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도 흔히 막 기술과 도구의 가치 중립성 이러잖아요. 네, 과학자가 뭐 어떤 걸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노벨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 만들 때는 최강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이제 네. 근데 전쟁에서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네, 많이 쓰이죠 무기로.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그래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류의 작품은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영화 쪽으로 가보면 그 맨하튼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그 원자폭탄 만든 거. 그걸 다룬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영화도 있고요. 좀 장르는 다른데 그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중에 작전명 발키리 같은 작품이 있어요. 있어요. 작전명 발키리. 그건 이제 나치를 다루거든요. 네, 나치 안에서 이제 반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좀 뉘앙스는 다른데 어찌됐든 뭐 전범국에 대한 뭐 묘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영화들이나 어떤 뭐 게임이나 이런 매체들 있잖아요. 네네. 보통 승전국이나 피해국인 나라에서 제작이 돼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한국 이런 데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쪽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다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보통은 이런 전범국들에서 그런 류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들거든요. 애초에 만들면은 네. 벌써 이제 이 시끌시끌해질 벌써 소재잖아요. 벌써 딱. 이목이 집중이 되죠. 네, 이목이 딱 집중이 되기 네. 때문에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상책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리고 제가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주인공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아름다운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 이래요. 네. 근데 웃긴 새끼인 게 비행기가 아니라 결국엔 전투기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전투기를 마지막에 만들죠. 가면 그 지가 얘기했던 아름다운 비행기가 결국 제로센이잖아요. 제로센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 이탈리아 아저씨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탈리아 아저씨하고 이제 만나요. 만나. 맞아요.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저게 이제 내가 이탈리아 만든 아저씨가 거예요. 네. 저게 너의 최종 작품이냐? 그러면서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로센이 쫙 날아가요. 수십 대가. 그리고 사실 피해자들의 입장을 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가 만든 아름다운 비행기가 전투기잖아요. 네. 그럼 그건 이미 아름다운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무기죠. 살상 무기죠. 네. F-22, 뭐 F-15K, 뭐 F-35 이런 비행기들이 유려하고 뭐 수려하고 아름다운 비행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행기들은 물론 뭐 1차적인 목표는 침략이 아니라 방어겠지만은 네.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비행기가 아니죠. 일단 그런 전투기들은. 그리고 요 작품이 또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게 뭐냐면 네네. 작품 내내 나와요. 이 주인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주인공 친구가 이제 혼조라는 혼조, 애가 예. 나오는데, 예. 걔가 이제 동기이자 이제 직장 동료인데, 네. 걔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예. 우리는 아름다운 비행기가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비행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 그 여담인데 제로센은 완전 개똥 비행기입니다. 아, 똥망이에요? 전투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막 이렇게 철로 만들었다 이러는데 예. 나무로 된 부분이 많았어요. 제로센은. 아, 장점이 속도가 빨라. 음. 단점이 일반 기관총으로 뚫렸어요. 난싸하면 그냥 바로 아웃. 그러니까 굳이 전투기 기총으로 쏴서 맞추지 않아도 그 거짓말 좀 보태면은 밑에서 일반 소총으로 쏴도 맞아서 그 조종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격하면은 격추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 있게. 그렇게 좋은 비행기도 아니에요. 제로센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 말고는 장점이 없네요. 그럼. 물고 빨고 할 게 아닌데 근데 이 제로센은 결국에는 뭐가 근데 저기 의의가 있냐면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고 네. 그러려면 어쨌든 그 육군으로는 안 되잖아요. 육군을 뭐 수송을 하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지켜줬던 게 제로센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부국 강병의 어떤 그 마스코트인 거죠. 걔네 입장에선. 그쵸.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했을 때 피해국들 입장에서는 제로센만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와서 이제 삥 하고 이제 뿌앙 이런 존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한테 있어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지. 예. 게다가 결국 저 제로센으로 가미가제 하거든요. 네. 얼마나 개똥 비행기인지 여기서 사이즈 또 나오죠.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격추하기 전에 떨고 이제 쾅 해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것보다도 뭐냐면 예. 그 연료통도 작아요. 네. 병신 비행기라. 그래가지고 예. 갈 때밖에 그러니까 가고 오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환이 안 돼? 가고 나면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야, 꼬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 잠깐만. 이게 맨 마지막에 네. 그 이탈리아 아저씨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돌아오지 않는다. 한 기도 못 돌아왔다. 그게 또 카미카제를 어떻게 보면 연상을 시키죠. 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얘기하는 또 거죠. 그런 네.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이걸 잘 모르고 보면은 네네네. 한 기도 못 돌아왔다는 거는 그 작품 분위기 내에서 계속 그런 걸 설명을 해요. 보면은 네. 이 전쟁은 나쁘다, 전쟁은 네. 나쁘다,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네네. 나는 이런 내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았지만 내 비행기가 이렇게 쓴 게 가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우리 같이 이제 상황을 알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피해국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은 그런 뉘앙스로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웃긴 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형제가 개발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결국에 그게 흘러서 전투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서 그게 전투기가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가 일하는 게 미쯔비시예요. 네. 회사 이름이 나와요. 네. 미쯔비시, 그 미쯔비시죠. 전범 기업이거든요. 네. 군수 물자 대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 맞아요. 미쯔비시는 예. 뭐 탱크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물론 네. 개똥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진 거예요. 예. 네. 근데 얘는 이 지로는
지가 군수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해군 함상 전투기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계속 그거 만들어요 내내. 그게 제로센이에요. 그 가미가지 계속 하는 그거 거. 만듭니다. 예, 작품 내내 만드는 비행기는 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독일로 유학 그런 걸 가요. 이제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은 약간 기술 같은 거 배우러 해외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독일이었어. 그게 맞아요. 독일이었고 거기서 뭘 보고 배우느냐면은 폭격기를 보고 배워. 폭격기 보고 막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폭격기를 보고 이제 기술이 월등하다 뭐 이러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캐릭터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독일 캐릭터를 얘기하셨어요. 억스터님이. 아저씨 하나 나와요. 리하르트란 캐릭터가 나와요. 네.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마해산에 있는 무슨 호텔이거든요. 네, 거기서 얘기를 하죠. 얘가 뭐라 하냐? 마해산은 있기 좋은 곳이다. 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쟁 있고 만주국 건설 잊어요. 네. 국제연맹 탈퇴 잊어요.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요. 네. 잊긴 뭘 잊어요. 잊으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위험한 안 좋은 아저씨다. 이게 지금 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저 태도잖아요. 네. 일본 우익들이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 2차 세계대전을. 네. 있고 나서 그거는 다 까먹고 지금 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이런 식의 지금 논리 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그렇게 보셨네. 아. 그래서 이게 아베 논리랑 너무나 딱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거기가 주제,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작품 내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휴양 시설 그런 곳이에요. 맞아요. 휴양 시설. 휴양 시설이고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다시 재회도 하고 이러면서 러브하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 독일 아저씨를 만나는데 독일 아저씨가 저런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몰아붙이냐면 일본하고 독일은 파멸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들었을 때는 이 아저씨 바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데 아닌가 봐. 근데 여기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잘 봐요. 그런 말을 하는 리하르트 있죠. 네. 사상범으로 몰리거든요. 네, 사상범으로 몰려서 쫓기죠. 네. 네. 일본은 쫓기지 않아요. 지로는. 아니, 쟤도 뭐 비밀경찰이라고 꼴에 오긴 와요. 아니 오긴 오는구나. 네. 네. 꼴에 비밀경찰이라고 오긴 오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전쟁 후에 일본이 파멸할 거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계속 나와요. 리하르트도 얘기하고 그리고 혼조와의 대화에서도 파멸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둘이 이제 얘기를 해요. 제일 거의 후반부에 이제 그 직장 동료 그 친구도 폭격기를 하나 근사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곧 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마냥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게 뭐냐면 네. 전쟁이 나쁘다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랑 한 대랑만 물어보고 그러니까 강대국 상대로 무모한 전쟁을 벌인다라는 네, 뉘앙스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빠서 일본이 파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승산 없는 싸움을 한다라는 거에 파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제 뭐 빈곤하고 이런데 네, 전쟁을 해갖고 파멸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제 무슨 명분이 있고 이걸 일으켜갖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속셈이 다 있는 건데 그런 건 없는 거야 이제 작품 내에서. 그리고 나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전쟁도 전쟁인데 네. 거기 이제 그 관동 대지진이 나와요. 네, 나와요. 맨 처음에. 그 기차 타는 거. 네, 그러니까 기차 탈 이게 때 나와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만나는 처음 게 그 만나요. 관동 대지진이잖아요. 네, 처음 만나요. 이것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왜냐면 물론 걔네 입장에선 그냥 단순한 천재지변이겠죠. 네. 근데 그 이면에 또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습니까? 많이 죽었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네. 그런 거 싹 빼놓고 그냥 천재지변이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만 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피해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고깝게 들리죠. 그런 관동 대지진도. 꼭 좋은 소리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지로는 설계자로서는 뭐 행복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내를 병으로 잃잖아요. 아내를 병으로 잃죠. 결핵으로 아내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끝이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린 건 맞아요. 왜냐면 그 또 이탈리아 아저씨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저씨도 비행기 설계사잖아요. 그 아저씨도. 그렇죠. 이제 지로가 존경하는. 네. 그 아저씨도 결국 꿈은 뭐였냐면은 이제 전쟁에 폭격기로 쓰이는 게 아니고 네.
뭐였냐면은 뭐 이제 그냥 뭐 관광기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네. 그려지는 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은퇴 비행 설계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 비행기가 나와요. 아주 큰 게 나오고. 그것도 폭격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근위 대장님이 얘기했던 그 약간 가슴골 보이는 여자들이 막 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네네.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폭격기로 나가기 전에 사람들 다 태우고 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서.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이탈리아도 결국엔 거기서 전범국이거든요. 전복이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솔리니. 네, 거기가 이제 무솔리니에 네, 나와요. 무솔리니. 그리고 뭐 또 작품 내에서 전쟁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건 없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익적인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문제될 요소는 많이 있다. 근데 마땅히 예. 비판해야 될 부분을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작품은.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예가 직접적으로 뭔가 죄를 행한 건 아닌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냥 이제 이거랑 저는 비슷한 예가 저거라고 봅니다. 그 반딧불의묘. 그게 이제 똑같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엄청 까였죠. 네, 반딧불의묘도 뭐 사실 그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참여한 작품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작품도 결국은 그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때 그 어떤 애들, 그러니까 전쟁과라 그러죠. 그런 애들. 네, 그 애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개고생하다 죽었다 약간 이런 네.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마냥 피해자로만 진해를 그려놓거든. 우리는 그렇죠. 전쟁 해갖고 이제 전쟁 막 터지게 해갖고 원폭 맞고 막 이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핀트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쟁이 나쁜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와 이 지브리의 작품을 보면은 전쟁은 나쁘다라는 그 관념은 맞아.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저기 전제가 틀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야로 그려놔요. 전쟁을 하는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야로 그려놓고,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이제 나중에 후회할 말이죠. 우선은 피해자들한테 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런 메시지가 뒤따라와야 되는 건데, 약간 뭐 그래서 좀 약간 마음에 걸려요 이 작품이. 아니,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작품을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네. 상당히 안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게. 우린 더하게 죽었거든요. 네. 당장 구남도만 하더라도. 네, 뭐 그것만 봐도. 네. 네.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피해자 코스프레 약간 그런 거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작품을 나왔는데 이걸 그냥 딱 이제 벌써 딱 보이는 게 벌써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갖고 나와도 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도 결국에는 피해자처럼 그려진 거예요. 약간 그렇죠. 나는 아름다운 비행기가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약간 이런 말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전투기 만들다가 내 아내 죽었다. 국가를 위하다가 내 아내가 죽었어. 근데 그게 다 전쟁 때문이야. 약간 이런 식인데, 그거를 핀트를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얘가 만든 제로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 그리고 이게 또 지금도 그걸 안 생각이 됐다. 갑자기 확 나는 건데 네네. 이 지로라는 이 캐릭터가 자기 일에 엄청 집중을 많이 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제 아내가 결핵인데 네. 이제 이 당시에는 결핵이 엄청난 중병이에요. 걸리면 거의 뭐 요양을 해서 고치지 않으면 죽는 병인데 근데 자기 아내를 오라 그래요. 병원에서 이제 요양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물론 결핵이란 게 전염성도 좀 높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결핵은 걸리는 이유가 네. 잘 못 먹어서도 걸리거든요. 영양실조나 뭐 그런 게 좀 한 역할을 하긴 하죠. 그래서 그 결핵을 가난의 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 국가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GDP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그 병을 좀 안 걸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숫자가 많이 줄었죠. 네, 혈액 많이 줄었죠. 네. 여기는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게 여자 주인공이 이제 결핵 걸린 게 유전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유전이 아니라 저거 뭐야, 옮겨서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유전인지 뭐 그렇게 나와요.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고, 예,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유전이 아니겠지. 예, 결핵은 일단 뭐 유전병이 그런 뉘앙스로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자 주인공이 결핵이잖아요. 네. 그럼 요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편지를 써서 자기한테 오라고 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와서 같이 죽자. 네가 그 제로섬 만드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내가 아니, 나도 논개가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작품을 볼 때는 정말 사랑하니까 옆에 더 두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아내를 옆에 두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비행기 만드는데 엄청나게 몰두를 해요. 결국에 네. 그 비행기 만드는 것 때문에 아내를 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행기 만든 걸 포기하면 아내한테 가면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지가 비행기가 지 불행을 만든 뭐냐면은 거지. 그 비행기가 결국에 뭐냐면은 그게 제로센은 아닌데 결국 제로센 약간 초기 모델 이런 식으로 결국엔 전투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만들어진 게 제로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또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또. 약간 이 이름부터 마음에 차 안 드는 게 뭐냐면 그 지로? 지로 용지 그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예.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네. 실존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싶었으면 비행기 진짜 얘기를 굳이 하고 싶었으면 가상 인물로. 가상 인물의 현실도 그냥 네. 아예 판타지로 만들면 되지 않았냐. 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브리 작품은 단 한 번도 순수 판타지였던 적이 없어요. 좀 현실하고 영화성이 좀 많이 있어요. 항상 나름. 현실 배경에 판타지가 가미된 형태예요. 센가치 1호 같은 작품들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온천. 근데 그런 작품도 있긴 해. 순수 판타지. 그게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근데 류의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 게. 근데 그런 류의 작품들도 보면은 네. 전부 다 전쟁하고 전투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많이 나와요. 애초에 초기 작품이라 하긴 뭐하지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물론 스튜디오지브에서 만든 건 아닌데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전쟁 얘기 미친 듯이 나오거든 보면. 그렇죠. 그 라퓨타도 막 총질하고 막 이러면서 막 추격전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나요 보면은 또. 전쟁 얘기 안 나오는 거 딱 그거 하나네. 토토로 하나네. 토토로. 귀를 기울이면 그런 건 안 나오네. 고양이의 부분도 안 나오긴 하네. 아 그것도 전쟁이지. 그건 막 싸우잖아요. 네, 싸우죠. 네. 막 싸우고 월령공주 미친 듯이 싸우죠. 네. 땡까치로 미친 듯이 싸우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막 미친 듯이 싸워. 막 폭격기 날라가고. 일단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미야자키 하야오. 네. 토토로도 현실 배경이에요. 결국엔. 토토로 현실 배경이에요. 네. 네. 시골에 있는 이제 원령공주도 현실 배경이거든. 그것도 약간 막부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좀 섞여 있죠. 네. 보면. 거기에 네.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애당초에 순수 판타지로 이 작품을 그리는 거는 미야자키 하야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선택지상에 없었던 거지. 포녀도 보면은 그거잖아요. 바다 나라가 있는데 결국엔 현실이잖아. 그게 우리. 약간. 그 소년이 살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 예.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약간. 결국 항상 배경을 현실 배경을 하는 걸 좋아해요. 예. 하야오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항상 꼭 돼 있어 보면. 네네.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저는 뭐 이 정도 일단. 아 일단 요 정도요. 네. 글쎄요. 이게 작품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이게 좀 아까 서두에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둘이 약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을 좀 알고 보면은 네. 그님도 말씀하신 게 약간 되게 막 뭐라 그래요? 막 우익적인 요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는데 소재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저씨 은퇴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퇴작이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녹인 건 사실이에요. 작품을 보면은. 예.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비행기 좋아하니까 비행기 얘기한 거고. 예. 전쟁 좋아하니까 전쟁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 작품마다 다 싸우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쟁은 나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네, 뭐 말은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전쟁이 뭐 보여주는 약간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진하게 좀 보여주긴 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긴 맞아요. 예. 그런 말도 좀 맞는 말이고. 뭐 그리고 뭐 그 기존에 자기가 보여줬던 뭐 작품 뭐 성향이나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보여줬고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잘 녹이려고 했는데
조금 뭐랄까 힘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은 일단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기존에 뭐 좀 센 작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센가치히로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렇고 좀 역동적인 것도 많이 넣고 나름 셀 애니에다 이제 3D까지 넣어가지고 되게 스튜디오 지브리 뭐 이 기술에 뭐 거의 정점을 찍었던 작품들이 많은데 거기서 힘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아 근데 이게 내부에서 네. 얘기가 없었을까요? 일본 내에서요. 아니 지브리 어디? 내에서. 지브리 내에서 얘기가 있었겠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함부로 또 얘기는 못하긴 하겠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작이라고 또 타이틀을 걸어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했겠지. 거기에 예. 왕이잖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좀 스튜디오 지브리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네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 이제 후계자를 잘 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성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뭐라 그래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직원들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시아우시하고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례로 이제 나온 게 저기 뭐지 그 바다가 들린다라고 맞나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네네. 그 스튜디오 지브리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게 아니고 네네. 거기 있는 애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맞아요. 만든 건데 그 작품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 보면.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또 그 작품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난 좀.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또 근데 그 자기 작품은 색이 사실 워낙 짙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작품은 네. 지브리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 예, 예. 네. 근데 좀 신선한 맛도 있고 잘 만든 작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작품인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 작품에 여고생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분다가 예. 아니 다 크잖아요. 어쨌든 여고생들 얘기 나오는 거야. 회상신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 너 그걸 이렇게 들어보네. 아 진짜. 뭐 아무튼 어쨌든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네. 불편함을 조장하는 얘들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죠 항상. 인간성을 말살하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네. 현실적인 문제를 작품에 끌어들여오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게임 보면은 한참 또 뭐 얘기가 됐던 게 콜 오브 듀티에 저런 게 있어요. 그 러시아 네. 어떤 테러 단체가 미국의 평판을 좀 안 좋게 하려고 네. 안 좋게 하고 이제 러시아랑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하려고 네. 미군 복장을 하고 국제공항에 민간인 상대로 총을 갈기는 게 있어요. 오. 그게 한참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조장하는 애들은 자주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분다가 보여주는 불편함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편함들은 이제 작품의 장치로서 불편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를 망각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뭐 막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작품의 장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미야자키 깔려 있는 거죠. 네. 하야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네. 이미 작품 외적인 문제예요. 작품 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품이 까이는 거지. 그러니까 소재도 제로센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소재로 쓸 수 있죠. 네. 어떻게 풀어가냐가 문제거든. 그렇죠. 네, 어떻게 풀어가는. 근데 그 풀어가는 사람의 가치관이 사실은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그렇죠. 작품이 참 이게 애매한 게 진짜.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를 주로 하지 않더라도 네. 언급은 했어야 됐어요. 한 번만 언급을 하면 이런 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양한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그냥 생 위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있죠. 네.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논란을 없애려면 적어도 하나의 저 장치 정도는 깔아놨어야지. 뭐 대사 한 줄이라도 그런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양심적인 가책 이런 뭐 거 그런 게 좀 나오는 건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로라는 인물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없거든요. 뭔가 아쉽다 이거예요. 일본은 자꾸 파멸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파멸이라는 말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뭐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파멸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게 좀 더 아쉽다는 거지. 그런 걸 좀 더 한 몇 마디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걸 해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지브리가 센가치로 때까지 그냥 저는 딱 그때까지의 기억만 가져가려고요. 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재미 진짜 없이 봤어요. 아 그래요? 저 너무 재미없었어요. 하울의 움직이면서. 음. 그러니까 뭐 이 작품이 뭘 얘기하려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소피는 이쁘다. 그런 얘기할 거면 뉴게임 보면 돼요. 에? 뉴게임 보고 뭐 저 또 뭐 있어? 뭐 그런 거 보면 돼요. 헌드레드 보고 이런 거 보시면 된다고요. 천사의 3P 이런 거? 왜 천사의 3P 보고 로큐브 보고 가브리엘 들어봐 보면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지브리한테 요구하는 건 항상 지브리가 여지까지 그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어떤 그 가정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고 그런 거하고 뭐 자연 친화적인 걸 좀 많이 녹이려고 하고. 그렇고 어떤 교훈적인 걸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작품들이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던 건데 그러한 어떤 본인의 매력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바람이 분다는 작품 미야자키 하야오가 평소에 얘기하려는 걸 많이 녹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소재가 안 좋았어. 건드리면 안 되는 소재를 건드려서 그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연 친화적이고 전쟁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거를 그동안에 다른 작품들에서는 좋게 보여줬잖아. 뭐 예를 들면 모노노케임의 원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연이 더 이렇게 뭔가 위대하고 약간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다 살아나고 전쟁은 나쁘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다. 뭐 이런 걸로 보여주는데 그런 걸로 잘 녹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필이면 이제 뭐 그 종범 전범 국가에서 썼던 그 전투기를 만들었던 사람의 생애 아니, 라는 그러니까 소재부터가 벌써 안 좋잖아. 좋다 이거라니까. 좋은데 예. 근데 얘는 지금 지가 전투기를 만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 지금 목표는 그냥 아름다운 비행기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어찌됐든 전투기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양심의 가책, 갈등,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그려져 있고 제로젠이 완성됐을 때 지로는 신났어요. 신나는 감정 말고 없잖아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어요.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험 비행할 때는 이제 뭐 좀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아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아니, 그것도 너네야.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맞는 게 그 소가 끌고 갔다는 장면이 있어. 네. 그 보면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시험 비행 발사하기 전에 이제 그 활주로 같은 데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보면. 예. 그때 되게 좋아하거든 그때. 아니 근데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걸 왜 소로 끌지? 나도 모르지. 나한테 물어. 아니 근데 그럼 왜 그 붉은 돼지 있잖아요. 붉은 돼지. 거기도 비행기를 이제 시험 비행이 한다 그래갖고 끌고 가는데 거기는 차로 끌고 가 보면. 아 실제로 소로 끌었나 보지 그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그쪽 그 시대 때는. 예. 아니 근데 굳이 트럭이 있는데 그걸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소가 더 잘 끌어 보지. 보면 소도 4마리인가 이렇게 묶어놓고 끌더라고요. 한참 몇 마리가 끌고 가요. 몇 마리가 끌고 가고. 예. 뭐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혹시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은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그래서 작품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보긴 했는데. 그렇죠. 죄다 이제 14살 정도의 소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원령공주, 센가치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유지 토토로까지 전부 다. 작품 자체는 뭐 담백하니 뭐 괜찮은 작품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작품 자체로만 봤을 때 얘기고. 네네. 이제 뭐 외부적인 요소라든지 역사적인 뭐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좀 보면은 확실히 문제될 소지가 많은 작품인 건 사실이고요. 예. 이 작품은 몇 점 정도 주실 생각입니까? 작품이요? 네.
이게 좀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 어떻게요?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동안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그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네. 한 6.5점? 10점 만점에요. 예? 10점 만점에. 네, 10점 만점에. 네. 6.5점? 7점? 많이 주면 7점? 그 정도 주고 싶어. 높네. 그 정도 주고 싶은데, 네. 그거는 이제, 실파답게 7점까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고, 네. 뭐 우리나라 뭐 상황이라는데 그런 작품 외적인 걸 다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아깝죠? 막, 높은 점수 주기에는. 네. 저는 2.5점 줍니다. 많이 주면 2.5점, 적게 주면 1.5점까지 줄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알맹이를 빼놓고 시작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난 사람이 되기보단 된 사람이 되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조금 필요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되게 아쉬워요, 진짜. 근혜장님 말씀대로. 네.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동안 보여줬던 걸 보면은. 아니, 왜 굳이 이런 걸 선택을 해갖고 괜히 구설수에 올랐다. 아니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됐다니까. 한마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내가 볼 때는 애초에 이런 쪽의 소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쪽의 소재를 선택하면 그런 말을 한다는 생각을 안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 소재 있잖아요. 네. 이런 류의 소재. 네. 저는 전범국들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칸코레 이런 작품 보면 막 무기모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 그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자기들이 피해를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걸잼 판초도 그렇고 칸코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농담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네.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한마디 있잖아요. 네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 국가나 뭐 전쟁을 이제 치렀던 전쟁 물론 일으킨 나라가 아니라 이제 피해 받았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네. 그런 나라. 걔들이 듣고자 하는 거는 딱 한마디잖아. 딱 한마디. 네. 그걸 물론 하는 나라도 있죠. 독일이란 나라는 어떻게 나름 지들 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 결론은. 어?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그런 소재를 택할 때 이미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가 볼 때. 그리고 네. 한 4,500년 전 일이면 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을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네. 중국에 대고 병자호란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안 하죠. 네. 근데 1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50년 됐나? 50년? 100년이 안 50년 됐어요. 좀 더 됐네. 한 세대가 안 지났어요. 한 네, 세대도. 네, 100년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그러면 4,500년 뒤에는 얘네가 더 얼마나 아나무인적으로 하겠어요. 모르쇠로 하는 거지, 모르쇠로. 아이고, 옛날 일 아니냐. 언제적 얘기 아니야. 이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그러니까 뭐, 애매한 작품이었다. 나름 좀 아쉬워요. 오명하기도 하고, 좀. 작품 자체. 저는 아쉬워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씁쓸한 작품이에요. 좀 제가 이건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의 저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많이 그래서 좀 그래요. 네, 씁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미없다고 그렇게 본 것도 아닌데 보고 나면은 좀 씁쓸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한 줄 평은 네. 예술도 역사의 면책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암만 순수주의자다, 이상주의자니 해도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 네. 좀 덧붙이면은 이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또 됐었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으니까 당연히 말이 나왔겠죠. 당연히. 예. 미야자키 하야오도 뭐 입장을 표명한다고 뭐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말을 그 속 시원하게 안 했어요. 속 시원하게 안 해가지고 또 이제 또 그래서 또 까였거든요. 또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씁쓸합니다. 일단 네. 안노를 성우로 했다라는 점에서 전 이미 삔또가 상했어요. 하필 안노여야 했는가. 그게 또 웃긴 게, 자, 이제, 뭐, 작품은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게 그동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성우를 고용한 걸 보면은 네네. 전문 성우를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뭐 배우나 뭐 이런 분들 많이 쓰는데 네. 그래도 그 전까지 계속 했던 작품들은 들을만해요. 상당히. 네. 뭐 배우라서 그런가 연기도 괜찮게 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번에 그 바람이 분다에서 안노 히데아키를 고용했을 때 그 목소리를 딱 처음 듣잖아요. 이질감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진짜 이질감이.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아요? 딱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은퇴작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여러모로 그러니까 단순히 사상적인 면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네. 구멍이 너무 많은 작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건 저건데 일부러 욕 먹으려고 이런 작품 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말 쓰나?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네. 그 뭐야 그 엔딩 크레딧 올라오기 전에 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메시지 같은 거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네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실존 인물 있잖아요. 이 네. 지로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 나와요. 보면. 네. 예.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고깝게 들리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루루슈랑 네. 똑같은 거예요. 루루슈도 네. 죽기 전에 물론 네. 다시 살아나지만은 아니 그거 뭐 아직 안 나왔잖아. 악역 행사하잖아요. 악역 행사하죠. 예. 얘도 하야오도 악역 행사를 해가지고 빨리 후계자를 구하려고. 나 지금 위기니까 우리 회사가. 예. 나를 적으로 돌려놓으면 사람들이 저기에 차가지고 그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고로가 개드정리 같은 쓰레기 만들었어도 이제 다시 와갖고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거다. 그런 거라면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삐쳐다. 그 이걸 뭐 납득하지는 않지만은 이해는 가요. 네. 근데 왜 많이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좀 농담 반 섞은 건데 네네.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서 네. 바람이 분다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여자 주인공이 죽어요. 누차 얘기하는데 죽는 거나 결국은 헤어지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죽는 거하고 헤어지는 건 달라요. 나의 똑같잖아요. 기준에선 달라요. 남자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헤어지는 거나 결국 못 만나는 거 매한가지인데 똑같은 아니 거죠. 여기는 이어질 수 있었어요. 충분히. 여기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어질 수 내가 볼 있는- 때 결핵을 왜 걸리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결혼했잖아요. 이어진 그게 거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장면에서 벌써 복선이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자 주인공이요. 비를 왕창 맞았는데 지인이나 자기 가족한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뒤질 거라는 각이 나오는 거야 이게 벌써.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예, 얘네 이 여자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영양적으로 풍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엄마가 네. 결핵이어서 만약에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거에 예. 전염돼서 죽었다면 이 집에서의 이 여자애 하나만 걸렸는가? 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 왜냐면 아빠가 가장 많이 저거 했을 거 아니에요. 간병 아니 해주거나 근데 아니면 아버지는 멀쩡해요 보면. 시종도 있잖아요. 얘 보면 걔네들은 안 걸리고 얘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영양도 꽤 괜찮은 집이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또. 예.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남자 주인공한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각혈을 냈다 그러니까 바로 여자 주인공이 있는 데로 가거든요. 네네네. 예, 여자 주인공 도쿄에 있고 얘는 나고야에 있는데 네. 뭐 아무튼 가요. 예. 신칸센 타면 2시간이면 가거든요. 아 이땐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아무튼 가요. 예. 갔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되게 좋아했죠. 예, 좋아했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없는다고 병이. 없는다는 말을 하거든 또. 그런 거 보면은 그러네. 엄마. 잠시만요. 엄마잼. 예. 안 죽은 거 아니야? 사실 안 죽은 거임. 그 보면은 이 여자애가 죽어가지고 무덤 묻힌 거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 얘가 죽었을 거라는 게 간접적으로만 나온단 말이야. 안 죽은 거 아니야? 병원으로만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병원 가는 걸로 끝나잖아. 사실 안 죽은 거야. 일에 미친 이런 애랑은 못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바람이 분다. 부활의 그 뭐야? 얘 이름이 뭐였지? 이름도 생각 안 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다시 왔어요.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예. 여자애가 안 죽은 거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요. 네네. 다시 얘기해봐요, 빨리. 2탄인가요 오늘? 2탄이네요. 2탄. 예. 헉스터님 여동생분.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예, 여보세요. 네네네. 예. 서른 먹은 애가 술 취해서 대노하고 다니네요. 미쳐가지고. 이 작품에 보면 예. 여자 예, 빠른 마이크 온오프 좋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일단 노래를 들을까요?